직장인인데 퇴근 후 몰래 시작한 부업. 혹시 회사에 걸릴까봐 불안하신가요?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 에어비앤비, 엔잡러 시대에 뛰어들었는데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시죠?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요즘 많이 쓰는 3.3 관련 앱에도 예상치 못한 함정들이 있거든요. 오늘 영상 엔잡러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의 부업 소득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세무사 장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스마트 스토어로 돈을 벌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나 고민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익이 꾸준히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세법에서는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특히 스마트 스토어처럼 물건을 사고 파는 건 부가가치세법상 가세사업자에 해당이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도 내야 되고요.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지 못하니까 수입이 크거나 가세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을 필히 하셔야 됩니다. 유튜버 분들 중에서도 사업자 등록 없이 수입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유튜버 같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은 상업 감면되는 업종이 있거든요. 해당하는 업종 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혜택 놓치면 너무 아깝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여러분 부업 소득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부업으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성실하게 합산해서 신고만 하면 돼요. 근로소득에 소득이 합산이 되니 세금은 더 낼 수 있지만 이 자체가 회사에 걸리는 원인은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으시잖아요. 그때 사업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빼고 소득공제 받으셔야 돼요. 직접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기장을 맡기고 있다면 2월 연말정산 시에 일단 모두 공제받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용 사용액만큼 제외하고 다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담당 세무사의 노하우가 필요해요. 꼼꼼히 관리하면 회사에 걸릴 염려 없이 부업 활동을 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혹시 유튜브 수익은 소액이라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유튜브 수익은 구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국세청의 내역이 전부 떠요. 이제 대부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예요. 전자상거래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니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 오픈마켓 사이트 매출은 국세청에서 다 줘야 되기 때문에 누락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물건 비용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도 받을 수 있죠. 만약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국세청에 안 걸리면 좋겠죠. 하지만 세금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제척 기간은 7년이에요. 그런데 요즘 국세청은 모든 과세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수임한 건 중에서도 제척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과세된 고객이 있었거든요. 국세청에서 제척 기간 도래 전에 가산세를 많이 쌓아두고 과세한다는 얘기도 있으니 큰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는 마음 편히 신고하시는 게 훨씬 좋답니다. 요즘 국세청이 AI 같은 걸로 다 찾아낸다던데 이 얘기 솔직히 사실입니다. 예전처럼 사람이 일일이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국세청은 여러분의 신용카드 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등 모든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상한 점을 찾는 건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은 2천만 원인데 인건비 신고한 것도 없이 신고서상 비용은 1억이라면 나머지 8천만 원은 어디 있었는지 바로 경고 메시지가 떠요. 이런 정보는 국세청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런 경고 메시지는 단순히 주의해라를 넘어서 경고가 계속 누적이 되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획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매출이 작더라도 특정 테마로 집중 조사하는 경우예요. 나는 소득이 적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작은 부업이라도 데이터 이상이 발생이 되면 국세청 AI 눈에 띄게 되고 결국 큰 문제로 불거질 수가 있어요.
요즘 3.3%로 받은 소득을 쉽게 신고해주는 자동화 앱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편리하고 직관적이라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여기에 숨겨진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관련 앱에서 접수를 받으면 가맹된 세무사들에게 배분을 하고 그 세무사들의 실제 증빙이 없는 업종별로 적정하게 가공비를 넣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세무사에서는 특정 앱과 업무 제휴를 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계속 올 정도예요. 실제로 제 지인분의 사례를 보면 아내분의 간편 앱으로 신고했다가 부양가족을 잘못 추가해서 환급이 아닌 추가 납부를 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동화 앱들은 정형화된 데이터만 처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상황이나 놓칠 수 있는 미묘한 부분들까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간편 앱의 절세 꿀팁도 여러분의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돼요. 오늘은 직장의 N잡러 분들을 위한 세금 가이드와 함께 자칫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함정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 문제는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법과 제도는 계속 바뀌고 여러분들의 사업 형태와 수익 구조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도 천차만별이거든요. 이런 복잡한 세무 환경에서 혼자 고민하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그러니 반드시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부업을 지키시고 똑똑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장비세무사였습니다.